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여야 여론전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부각하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야당은 구속 취소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관련한 이슈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평일을 2주 가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의 후에는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 평결 절차에 이르지 못한 걸로 전해지면서 헌법재판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걸로 볼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좀 고통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중앙지법에서 예. 구속 취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그 주요 사유가 뭐냐면은 영장을 청구할 때 예를 들면 구속 기간이라든가 또는 신병 인치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절차가 법에 다 근거한 거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는 것들은 작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략하거나 또는 건너뛰었던, 생략하거나 또는 지키지 않았던 이런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헌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헌재법 위반 또는 형사소송법 위반 또는 변론기를 잡을 때 변호인단과 합의하지 않은 거, 협의하지 않은 거 이런 거에도 전부 다 절차 위반이 있다고 예. 허영 헌법학자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주장 내용 10개가 넘는 상황인데 그런 절차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수용이 되겠느냐는 그런 절차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평의가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당초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이 전망이 조금 흐려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 가능성을 아직까지 포기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당장 내일이나 모레쯤에 금요일 날 선고할 것을 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각종 보도에 따르면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예. 평결이라고 하는 것은 평의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당일날에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매일같이 평의를 진행하고 일정 부분 결론에 도달하는 평결 과정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내에 선고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선고하는 것이 헌재 입장에서도 무리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쯤에 선고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부의장께서는 이번 주 선고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여권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꼭 변론 재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변론 재개도 입장도 있는 거고 또 각하 선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제 변론 재개는 주로 다투자 이 얘기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홍장훈 차장의 메모입니다. 홍장훈 차장 메모가 박선원 의원의 필지와 똑같다는 그런 사설 감정기관 의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재가 이걸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헌재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필적 감정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홍장훈 차장 메모가 아니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글자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본인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하루 전날에 너가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해라. 그런 말을 듣는 걸 괴롭다고 토로를 했었고요. 또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들어서 힘들어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변호사도 붙여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내가 경제적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이 그동안 했던 공수처에서 했던 얘기라든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 그리고 헌재에 나와서 했던 이 얘기들이 계속 번복되거나 뒤집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증거로 채택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론 제기를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물증과 진술을 확인하는 걸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각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맞냐고 얘기 드리면은 네. 이게 절차적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게 처음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는 그 작은 고리를 이용해서 저 끝에 걸려있는 내란죄라는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헌재에 넘긴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중요한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가 변론을 해서 다툴 필요가 없이 그냥 각하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변론 제기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제기 신청서를 제출해야겠죠. 뭐 금일 중에라도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됐다는 말은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출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헌재에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인용되면서 변론 제기에 대한 말이 오가고 있지만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 부분은 전혀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예.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구속이 취소된 것일 뿐입니다. 실체적이고 내용적인 문제에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변론이 종결된 헌법재판 심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구속 취소 결정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생산한 문서라든가 서류를 증거로 채택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침해 문제도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차상 흠결이 헌재의 심판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론 제기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고 할 것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증거, 채택된 증거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얻은 증거를 가지고 헌재가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결정이 좀 빨리 나길 바라고 있는데 헌재를 향해서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헌재 입장에서 조속히 결론을 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국민들 간의 갈등과 그런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이미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2주 정도면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번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만 따져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고요. 그에 부합하는 증거와 자료들은 차고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증거를 검토한다면 충분히 그 결론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각종 보도가 나온다는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속한 결론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에서 내는 입장이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속한 결정을 얘기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된다 하면은 변론 재개를 갱신해야 됩니다. 재판 갱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2주 내지 3주가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 과연 신속한 결정을 내자고 하면서 이렇게 또 실제로는 심판이 더 길어지는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뭘까? 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서 좀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마은혁 재판관은 과거 지하혁명 조직 인민노련에서 굉장히 핵심 이론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여야 협의해서 헌재 재판관이 추천할 때 총 3명이었는데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그리고 여야 합의해서 1명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된 1명이 바로 이 마은혁 후보입니다. 나머지는 1명씩은 각각 정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들 임명이 된 거고요. 그 최상목 대대행께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20년 넘게 관행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재판관을 추천해왔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할 수 없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판에 대한
신중한 심리라든가 심판보다는 답을 정해놓고 재판에 임할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흔제 재판관 후보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석방 이튿날이었던 어제죠. 윤 대통령을 만나서 30분간 차담을 나눴습니다. 이 만남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관저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직 헌재 선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여론을 자극할 만한 어떤 움직임을 삼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후자 쪽에 좀 더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 심판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또 형사 재판에 임하는 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또는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언론 플레이하는 겁니다.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재판을 좀 흔들려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이거를 법률관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보여준 방법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메시지를 몇 번 나눠서 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왜 내냐면 국민들의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답해주고 설명하는 취지였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서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세한 답을 몇 번 나눠서 했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다면 내가 계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기 그 정도 선에서는 아마 입장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저 정치라 해가지고 마치 뭐 밖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집회에 올라가서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광장이나 집회에서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나와라. 안국역에 몇 월 몇 시에 나와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대통령이 전혀 어디에 모여라라는 입장을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수십만 명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어떤 여론이라든가 관중들한테 청중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래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노출을 좀 삼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당 지도부의 만남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광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실 만한 분이 지금 차고 넘치죠.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목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관저 정치에 대한 우려죠. 여전히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식사를 같이 하고 정진석 실장한테 뭐 비서실이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런 식의 말도 했죠. 그리고 한 다음에 정진석 실장은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불러서 대담을 나누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또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인 것 마냥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여전히 지금 직무 집행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아직 상존해 있는 내란 공범들에게 어떠한 영향과 메시지를 줄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관저 정치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국민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나섰는데 여당은 검찰의 공수처장을 또 야당은 공수처의 검찰총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교차로 고발전이 이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데 직권 남용을 해서 수사권을 행사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중앙지법에서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허위 문서 작성 및 허위 문서
그 작성 허위 문서에 대한 행사까지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답변을 자료 제시를 요구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을 했고요. 또 국회에 나와서 국정조사에서까지도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동적이거나 마지못해서 한 답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증감법에 대한 굉장히 중대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발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선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은 굉장히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수사권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온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조차도 상급 법원으로부터 판단받아볼 여지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결정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전에 각종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영장들은 다 발부가 되었죠.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는 수사권 문제를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고 단지 이번 구속 취소 결정 단계에서만 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을 뿐이죠. 재판부 간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에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공수처장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우정 총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오늘 분명히 본인 스스로 말을 했어요. 지금 법원의 결정 자체가 그간의 그런 검찰의 실무례와 어긋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긋났으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각종 검찰의 기소 절차가 굉장히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속기간 관련해서 각종 모든 많은 피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나도 구속 취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구속 취소 신청이 아마 본물 터지듯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문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의 죄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의총을 열고서 대통령 석방 이후 전국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어떤 이야기들 나오겠습니까? 아마 대통령 이제 석방이 되시고 지금 관제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헌재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그 대행 체제로 있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있는 당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대통령의 헌재 관련된 재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안정 그리고 경제적 불안감 해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한 것은 추경입니다. 추경과 상속세 문제, 그다음에 52시간제도 제외하는 것, 52시간제 근로 시간 이제 이런 것들에서 반도체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패권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런 중요한 경제 그리고 민생 이슈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장은 대통령의 어떤 헌재라든가 형사재판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내거나 어떤 또 뭐 직접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아마 않을 것처럼 그래 보이긴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대통령 석방 이후에 내일부터 매일 밤 광화문에서 천막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조금 안이한 입장을 취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란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각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내란 종결을 위해서 대국민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이고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때고 국민 모두와 함께 그 뜻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자꾸 내란 이제 우두머리 숙여 얘기하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히려 내란
내란몰이 또는 내란 공작의 수계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가족회사,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했죠?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서 가족회라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공수처와 민주당과 서부지법, 헌재까지 전부 다 혹시 통모해가지고 이런 내란몰이, 내란 공작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도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물어봤는데 정권 연장론이 44%, 정권 교체론이 50.4%로 나타났고요. 여론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5.1%포인트 상승해서 42.7%,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한 41%, 양당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흐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가 굉장히 12월부터요, 1월까지 그리고 2월, 지금 3월까지 굉장히 이제 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낙하했다가 상승을 하고 나서는요, 그 상승된 그 단계에서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설을 맞으면서 잠깐 주춤하긴 했었지만 금방 회복이 됐었고요. 지난번에 또 2월 말에도 약간 주춤했지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과반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현재 지금 헌재에 대한 불공정 문제 그리고 공수처의 위법성 이런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이 조사가 리얼미터에서 3월 5일에서 7일 사이 진행이 됐고요. 이 기간 중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날이거든요. 영향도 좀 있었다 보십니까? 그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 자체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이 일정 부분 공고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층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느냐, 답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인용되면서 아마 보수층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하지만 여론조사 추이는 핵심적인 것은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이 아니고요. 중도층이 어느 쪽 손을 더 들어주냐의 부분입니다. 여전히 그 추이는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손이 더 높다는 점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